자, 첫 번째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민주당의 의견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72년 만에 검찰 개혁, 네.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점에서 네. 사실 그 과거 뭐 YS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네. 역대 정부에서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온 네. 정권들이 있었죠 역대. 특히 네.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추진해 왔었는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의미가 하고요. 있고, 네. 이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에 비춰봐서 자업자득의 네. 결과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특히 정치 검찰의 폐해는 익히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당론 마지막에 이 개정안 내용과 좀 입장을 좀 달리하는. 네.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논의됐던 게 이제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느냐 마느냐. 네. 근데 그 결국에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는데 대통령의 생각도 저랑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이를테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를테면 공소시효가 뭐 임박한 사건이랄지 뭐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남겨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네. 당에서 논의 끝에 이렇게 돼버렸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네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네. 우려하는 부분이 네. 있죠. 근데 그렇게 다들 제가 만나본 민주 인사분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좀 마음에 안 드신 분이 꽤 많은데 뭐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뭐 작동 뭐 방식이랄까 시스템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어때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네. 법률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외적인 경우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네. 아까 김정은 의원님께서 뭐 자업자득이다 사필규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은 원래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수사기관의 전횡을 방지하고 통제하고 지휘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기구예요. 네. 2차 수사기관으로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을 스크린하고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또 거기서 권한을 남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뭐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언제부턴가 1차 수사에 몰두를 하면서 네. 특수부 등 인지부서가 각광을 받고 형사부는 그냥 별로 언론에 거론되지도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죠. 네. 어쨌거나 인지부서는 10%가 안 되고 한 5% 되고 나머지 90에서 95%는 형사부입니다. 네. 자업자득이다 사필규정이다 이거는 인지부서 네. 윤석열 사단 네. 이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90에서 95%는 경찰이 사건을 해가지고 송치해 오면은 그걸 검토를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앞에 그 인지부서의 수사권을 못하게 수사 개시권을 없애면은 끝나는 겁니다. 네네.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뭐 우주에서 엄청난 뭐 태양풍이다 전자파다 뭐다 뭐 방사선이다 네. 같은 게 막 오는데 오존층이 막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뭐 장비 필요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오존층을 걷어낸 겁니다. 각자 장비를 구입해서 덮어 쓰고 밖으로 다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어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뭐 확실한 위헌이 아니고 저거 말씀하셨는데 네. 거부권 행사 요건에 뭐 위헌이다 혹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나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에 네. 반한다라는 게 있어요. 네.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 같은 저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는
뭐 뻔하다 이제 앞으로 대재앙이 닥칠 거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어제 한동훈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안다고요. 그럼 해야죠. 근데 왜 안 해요?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네. 전당대회 국면 아니더라도 짧게 얘기할게요. 네. 이미 너무 길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네요. 예, 이미 네. 대통령도 강성 지지층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국정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네. 그걸 잃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여론에 이제 조금 밀려서 어때요, 정 선생님? 아니 그 누구를 위한 보안 수사권 폐지냐? 아. 얘 대답을 못해요. 결국은 변호사들을 위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지금 그 부동산 세제 개편 있잖아요. 네. 세무사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양포 세무사가 많은데요. 네, 양도세 일거리. 포기하는 세무사들. 아니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라 그러지만 어쨌든 너무 조항이 복잡해가지고. 글쎄, 뭐 네. 자기도 이걸 어떻게 네.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법무장관과 함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생기게 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다. 사필 규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법률 상식이 조응천 의원님보다 훨씬 떨어지는 저로서는 혹시 공소기각 조항이 거기 슬그머니 들어가다 보니까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소기각 조항을 보면 뭐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일탈 이럴 때는 공소기각을 재판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랬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마저 하게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공익에 반한다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민이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 우리 네. 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그럼 경찰의 전행이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막을 생각인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7대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권 송치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법을 바꾸려면 190개의 법을 바꿔야 된다면요. 이거 10월 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선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 딱 그 정도다 그랬는데 네. 대한민국은 좀 달라요. 국민의 수준은 저 위에 있는데 네. 정말 졸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근데 수준은 높은데 그러면 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투표할 때는 또 까먹잖아. 아 정말 맥이 끊겨버리네. 아니 요즘에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동료분들의 이런 질책을 또는 뭐 질타 또는 반론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도 뭐 당의 입장도 있는 거고. 뭐 어때요? 그 당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떳떳해요? 아니면은 뭐 잘 한번 헤쳐 나가보자, 잘 만들어보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민주당 내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몇 명이 개정안을 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폐지하고 네. 조금 더 두텁게 보완하자. 라는 라는, 식으로 당론이 정해졌고 이제 결국에는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피해자가 이를테면 최근에 광주의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그렇죠. 터졌을 때 네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신속하게 과연 대비는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무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인가 어디 보니까 대통령이 저랑 생각이 비슷했잖아요. 네.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알리바이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럼요 못 빠져나가죠. 라는 본인이 말이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렇죠. 명확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대통령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제도 시행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신속한 대책이라는 게 세워질 것인가 그게 저의 퀘스천이고요. 아, 그렇구나. 일단 민심은 이거와는 반대였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뭐 일단 조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정성호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빨리 고쳐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사의를 뭐 표명하셨거든요. 근데 연선 동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도 이제 연선 동기인데 왜 사의를 왜 반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사위 가지고 법사위원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솔직히 뭐 선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뭐 모든 게 정성호 장관이 네. 더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수 사건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네. 뭐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 아마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제가 제 SNS에도 썼습니다만은 사실 정성호 장관은 이미 네. 작년 여름에 장관 지명되기 전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네. 보안수.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아. 그 이후에 장관 되고 난 다음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그거 항소 포기 또 송영길 항소 포기 등 여권이나 이재명 관련 사건은 전부 항소 포기를 다 하고 네. 거기다가 그 검찰 뭐 미래기획단인가 뭔가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상조사를 시키고 네. 뭡니까 대검 시켜가지고 계속 그걸 그때 연호술 파티가 있었느니 말았느니 정치권과 해가지고 계속 그 법원은 유죄 판결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떻게든 그걸 흔들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즉 지금 보안수 사건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포털을 검색할 때 정성호라고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은 아마 보안수 사건 반대했다는 것만 쭉 나올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예. 앞에 건 다 묻혀요. 네. 저는 그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근데 이거 안 묻혀요. 안 묻혀요? 아니 조홍천 의원님이 네. 지금 어디 나가든 이 말씀을 꼭 하셔갖고 전 다 외웠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리마인드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는 작년 여름인가? 네.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아, 있죠. 영화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시드니는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표현은 뭐하지만 이제 런어웨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예, 여기서 이제 어림도 더 없어요. 이상 엮이기 싫다. 항소 아. 포기, 그다음에 그 박상용 검사 감찰, 그다음에 그 무슨 아까 말씀하신 조사위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다 그대로 다 몇 글자만 치면 다 나오는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정성호 장관이 더 네. 이상 네. 휘둘리지 말고 네.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둬라라고 전 친구로서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나면 뭐 어떻게 뭐 만날 일이 없죠. 장관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요? 아, 그래 이제 친구 관계 유지 중이신 거고. 아니 뭐 제가 이제 탈당하고 네. 뭐 자꾸 개인적인 거 묻지 마십시오. 아니 이 판에는 그렇게 유지되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저희 입장에서 아 궁금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왕수박이어서 저하고 가까이 하면 수박물이 묻어가지고 힘들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또 누가 동기라 그러면 저희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연예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가 동기인데 그때 어땠냐 이런 게 아니 나랑 같이 궁금하니까. 있는 거 네. 뭐 노출되면 수박이다라고 이제 되기 하니까. 때문에 안 돼요. 아이고야. 이것도 수박물이 잘 안 지워. 알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윤리위원 2명이 윤민호 위원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징계 무효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친한계들은 기존 윤리 처분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던데 복당하고 싶은 한동훈 의원에게 새로운 길이 또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정말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아니, 그만 좀 웃겨주세요. 아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지금 맞붙었어요. 네.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부 장동혁 리더십하에 임명된 분들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문제되는 거는 그 누군가를 징계할 때마다 외부의 그 정보를 유출하고 네.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윤리위원장부터 징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 참 흥미로운 게 윤리위원장이 과거에는 자기 얼굴 내밀고 브리핑도 하고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윤리위원이 공개가 되면은 이거는 마치도 무슨 저 국가 기밀이 공개된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왜 아니 오픈돼가 안 돼요? 당당하면은 다 자기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징계를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최근에 징계 정치하면서 첫 번째 무소속 의원 후보를 도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 대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네. 또 그 소위 자신의 그 상임위원 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의 멱살, 폭력을 행사했다. 네, 네. 그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그 무소속 후보를 도운 거, 네. 그러면 나 징계 받겠으니 무소속 후보를 도운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이 징계 선상에 올려놔라. 물고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물고 들어가는 느낌이지만 징계를 안 받겠다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폭력, 뭐 멱살을 잡았는데 사실은 공개된 석상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자 지금 그 누구예요? 그 조광한 그분도 조 씨네요. 아니, 조광한 잠시만요. 우리 조씨 조씨 얘기를. 거기는 우리 조씨 아까 아니야. 처음에 무슨 조 씨냐고 서로 예, 얘기를 해갖고 지금 그게 입력이 돼서 여기는 그 조 씨가 아니에요. 예. 이분은 한양 조 씨가 풍양. 아니구나. 내가 알기로는 풍양이에요. 그것도 이해. 근데 이분이 아니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양주에 인물 많아요. 네, 어디야. 진짜 인물이 정말 많네요. 근데 비아냥은 조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환영합니다. 아니, 쉬어갈 수 없는 타선이 지금 뭐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남양주가 그렇다.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뭐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비아냥까지.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타선. 다죠. 타선 좀 얘기하고 가자고요. 방금 얘기했잖아. 예, 예. 아니 근데 이분이 네. 그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거의 그 육두문자라고 네. 해야 되죠. 네네.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 최고위원과 설전 벌이면서 어린 놈의 육두문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어린 놈의 하고 그 다음에 육두문자가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같은 징계선상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조경태 어나더 조경태 조씨 오늘 또 조씨가 많이 언급이 돼요. 요즘에 이분은- 미코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거 이분은- 아닌데 우리 다 이분은- 착한 사람 많아요. 네, 네. 이분은 조경태 의원도 뭐 나쁜 사람 아닐 그럼요, 거예요. 네. 이분은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리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가 윤리위원이 부족하니까 또 이 와중에 윤리위원 2명이 충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징계를 하더라도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면 이 징계 절차가 옳았느냐 여부에 있어서 상당히 그 판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그 숙고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무소속에 복당하고 싶은 한동훈 의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느냐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려요.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아까도 뭐 우리 보안 수사권 얘기 때문에 민주당이 역대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되게 그러니까 못 위기, 받아먹고 있어요. 위기, 뭐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뭐 당권 주자들끼리 막 엄청 싸우고 해서 네. 난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이 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져. 민주당은 올라가고요. 네. 아니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제1야당의 같이 지지율이 가고 동반 있어. 하락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고맙다고 인사는 하나요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하세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전혀 고맙지는 않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또 내부에서 이제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을 때 좀 정신 차리고 잘하면 야당이 좀 지지받을 수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술 네. 더 떠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윤리위 내부마저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가 올 때마다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를테면 처음에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단식에 돌입했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미국을 한번 갔다 왔다가 어제 얘기했던 2억 정도. 2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뒤통수 사진 찍어온 거. 그 다음에
미국 갔다 와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올림픽공원 가서 재선거 그렇죠. 외치다가 그러다가 입원을 합니다. 네. 뒤늦게 단식의 후유증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입원하고 퇴원해서 나오자마자 네. 당 기강 확립하겠어. 네. 그러면서 다시 윤리를 이제 소집을 하고 해서, 예. 윤리 내부에서 서로 공방하고 서로 싸우다가 사퇴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징계 정치로 뭘 어떻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윤리 자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점입가경인 거고. 네. 그때 이제 나타난 한동훈 의원이 있었으니 네. 애초에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생활해 왔을 때 네. 국회에 입성을 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저도 그 얘기했어요. 그럼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의원처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면 복당은 금방이겠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친한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네. 복당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는 있는 한 절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정치적으로 입장이 좀 다른가 싶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내에서 장동혁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분위기가 이게 쉽지 않다. 복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터여서 네. 다시 정식으로 풀지 않고 법적으로 그럼 풀어볼까? 윤리도 지금 이 모양이고 네. 애초에 윤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바깥에 누군가 논의하고 이게 독립기구라고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원천무효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고리로 걸어서 네.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복당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친한게 누군가는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 절차적이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상. 필요합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의원은 뭐 어떻게 밖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예 여기서 이렇게 난리인데 한동훈 의원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어때요? 이게 정치적인 한동훈 의원은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크게 답답할 건 없겠죠. 네. 일단 배치를 달았으니까 네. 다만 당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건 내가 당권 잡고 싶다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방금 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네네. 컨센서스가 네. 한동훈 의원을 받아들여서 저기가 대표가 되고 저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내 공천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하죠. 네. 그건 안 좋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원하고, 네. 의원들은 네. 리더는 리더인데 당신은 총선 때 치어리더를 해주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예, 리더는 리더인데 그냥 리더인데. 리더가 아니고 치어리더를 해주면 고맙겠다. 아서 좀 조력자로. 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이제 복당이 그렇게 어려우면 신당 창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 가면 저는 그 국고보조금 같은 게 국회의원 수에 따라 비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 가진 정당은 계속 지금 돈 많잖아. 지금 뭐 1,000몇 억 있다고 부동산 뭐 동산 합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세력은 늘 풍찬노수기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당은 언젠가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리더가 되느냐 치어리더가 되느냐에 그 상당한 그 내부의 그 셈법들이 복잡한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제 리더가 되겠다. 그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친한계 주변에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죠. 한동훈이 리더가 돼야 내가 공천을 확실히 받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럼 당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다 좋아. 한동훈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은 내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주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당내에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중진이 중진의 역할을 안 하면서 나름대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내년쯤에 나가면 네. 뭐 연임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연스럽게 퇴진하게 되면 그 다음은 내 차지 아닌가 또 이런 네네.
생각들을 하죠. 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운영의 묘라 그럴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유연성을 능력. 좀 네.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는 취열 리더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주자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 다르잖아요. 물꼬가 트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의원 주변에 있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도움이 안 같아요. 돼요. 그것도- 어제 그 간담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보안 수사권 관련 간담회에도 느닷없이 돌려차기 해프닝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김진주 작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별로 뉴스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그러한 그 농담을 한 것 자체가 네. 오히려 그 부각이 된다라든지 그 전에도 지금 그 친한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로 한동훈 의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되는 돼요. 일련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주셨던 대로 이제 뭐 서범수 의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디 이런 장 같은데 가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뭐 기자들한테 딱 걸리고 또는 이제 뒤에서 핸드폰 보다가 그러니까. 화면 다 찍히고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난 그 뭔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굉장히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형사소송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지용문이 열렸다 이러면서 도대체 피해자를 외면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피해자와 함께 네. 한동훈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서범수 의원이나 진정우 의원이 거기에 또 뭐 부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뭐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심한 욕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좀 그렇긴 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다행히 그 김진주 작가가 도착하기 전에 거의 무슨 농담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 알려지죠. 다 알려지고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김진주 작가가 더 대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 보안사건 폐지된 것에 대해서 폐해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참 의원들이 각성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져 버리고 그렇죠. 도대체 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결국에는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나. 나중에 본인들이 사과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사과했다고 뭐 끝날 일은 끝날 또 일도 아니고 말의 아니고. 무게를 제일 많이 느끼셔야 될 자리에 있는 그 분들이 인식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의원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됐다. 그 이 자리 만든 그 자체도 이제 퇴색돼 버리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경향되셨으니까 좀 가벼운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이따가 2시에 멤버십 전용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멤버십 가입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큰 돈 들여서 저에게 의견 내주신 분들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나라라님께서 2,000원 후원과 함께 멋쟁이 우리 조웅천 의원님 환영합니다. 아유, 라고 감사합니다. 초반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한번 조금 틈틈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또 데이비드 팡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조웅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기가 좀 좋으십니다. 아유 3명 있는데 그 자꾸 그러시면 이게 어떡해요? 순서대로 제가 읽고 있는 거라서 이제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희동 매콤 주먹님께서 매콤한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5,000원 주시면서 돈 내고 말씀드립니다. 싫어요 누르러 들어왔습니다. 막말, 생떼, 폭력, 배신 일삼는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들인데 재미도 없으니 안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싫어요도 의견 표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회원 우리 샴발라님께서 언제부터 형평성 따졌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한동훈만 예외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후원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연희동 매콤주먹 돈 많이 쓰십니다. 매콤주먹님께서 5,000원과 함께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치는
사고만 없었어도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지지율 폭탄, 구태 정치인들 다 데리고 나가서 대권 도전하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좀 움직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상실증님께서는 더불어 근저당 똥볼 차는데 국힘은 똥을 여기까지 하여튼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소개는 안 시켜드리더라도 다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 저희가 반영하고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상실증님 매콤한 얘기 아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만찬회동을 갖고 보수 통합과 당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되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요. 유승민, 오세훈 두 보수 대권 잠룡의 만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관심이 아니요. 보수 대통합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탄핵 반대 세력까지 대통합해야 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과정을 보면 네. 계엄은 반대하나 탄핵도 반대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계엄은 반대. 그죠? 네. 그래도 아직 탄핵까지는 아니다. 네, 근데 계엄을 반대하지만 지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질서 있는 퇴진이 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애초에 질서 있는 퇴진을 시도했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자기는 한번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자기는 뭐 결국은 뭐 법대로 하겠다 해가지고선 탄핵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그 폭주잖아요. 네. 민주당 정권이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네. 지금 부동산 세법 네. 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주식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난리 났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무서워서 모르겠네.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그러면은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탄핵 반대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까지도 대통합해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 중견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지금 이제 그 대화를 나눴다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만약에 이제 뭐 다 이상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보수가 대통합이 되려면 다들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주자들도 있잖아요. 다들 뭐 세법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큰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해야 다 통합이 될까요? 지금 계엄과 탄핵 또 윤석열과 한동훈 네. 을 둘러싸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또 윤호개인이라는 강성 거기 세력이 있죠. 아직 네.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등 그 당 주류는 아직도 강성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강성 세력 때문에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뻘밭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거기를 자기 권력의 그냥 충전소로 여기고 계속 저 배터리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 자기 정치를 해서 그런 건데. 그거 좀 문제.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너무 티나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래도 네. 민주당보다는 나아요. 네. 왜 민주당보다는 낫냐면 개딸들 눈치를 대통령이 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네. 거부권도 못하고 네. 또 전당대회를 함에 있어가지고 김민석 전 총리가 네. 총리 그만두자마자 우리는 원래 이거 박탈하는 거였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맞춰 가잖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개딸들의 지지를 상실할 경우 국정수행의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네.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대통령까지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네. 질이 멸렬하지만은 그 면에서는 네. 좀 낫다 그래도. 그나마. 네. 만약에 그 오세훈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었으면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수막으로 찍혀가지고 거의 뭐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저도 그 안에 있다가 도저히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아니 뭐 말이 빙 돌아갑니다만은 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네.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네. 수용 가능한 선까지 네. 서로 내놔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반탄을 우리가 수용하면은 네. 중도 확장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네. 뭐 여기서 윤석열을 다시 얘기하자는 거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한동훈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만 서로 주장을 해가지고 안 될 겁니다. 아. 그렇지만 어쨌거나 총선이 이제 2년도 안 남았고 전열은 정비를 해야 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 민주당 여권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견적이 대충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럼 총선에 이맘에 있어가지고 우린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공천을 위해서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네. 동력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뭐 거대 여당이 있다면 이때 야당들도 뭔가 똘똘 뭉쳐서 뭔가 견제 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스위프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보수 대통합은 그 남북 통일보다 조금 늦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한민국 아니 근데 만들기 위해서 남북 통일은요. 네. 이미 북한이 통일 안 하겠다라고 적대적인 국가 관계라 그러고 지금 이 정권이 거의 그 받아들이는 모양새인데 남북 통일보다야 보수 대통합이 빠르겠죠. 좀 더 빠른다라고 이제 이게 의견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제 의견을 전당대회로 말씀드린 여권이 균열이 어느 정도 가느냐 또 봉합이 되느냐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그렇긴 한데 장종익 대표 체제 하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나서 뭐 이 두 분들 다 그래도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인데 네.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한들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왜요? 어떤 더군다나 부분에서? 오세훈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이 경시자금법 걸려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이게 내년에 어쩌면 시장직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나면서 그 용산 시장 공간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좀 마음이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저간의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뭐 대표도 했으니까 유승민 전 네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제까지 정치 평론 형식의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죠. 현실 정치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어쩌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마음이 바쁠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여전히 윤핵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를테면 탄핵 반대 세력과의 대통합해야 된다. 원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 품고 가자는 얘기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여전히 살아 있고 윤핵의 세력과 끊지 못하고 있는 장종익 대표가 있고 네. 그런 가운데 거기는 실질적인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권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됐거나 각자의 그 약한 부분이 있는 두 분이 만나서 두 네. 사람이 만나서 얼마만큼 이 대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누가 새가 더 붙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쉽지 아까- 않죠. 근데 절연 선언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의원들이 전륜 근데 뭐 뭐- 그 금방 엎어버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결의문인지 뭔지 낸 네. 거 그거죠. 아까 네. 진행자께서 네. 뭐 보수 대통합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셔서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네네네. 통합을 하려면 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안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수 대통합을 아니 지금 장동혁 세력과 한동훈 세력이 네. 어떻게 통합한다고 같은 지붕 아래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정치 세력이 지금 당장 봉합해서 같이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네. 요만한 일만 있으면 그 안에서 찌그락바그락하고 나중에 뛰쳐나오고 또 자기 장사하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건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답을 내 가지고 좀 찢어지고 구분을 해주고 네. 여기도 구분을 해서 제 필생의 소원인 네. 양당 체제를 다당제? 깨는 깨고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제 25, 생각입니다. 25 하는 사당이라도 하여튼 느낌이 같게 25, 25, 25의 느낌이라도 왜냐하면 민주당이 균열이 되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통합하자 했던 사람도 저기도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네. 다만 이제 거기는 바미당 그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뛰쳐나갔다가 네네. 풍찬 노숙하고 죽고 배고팠던 기억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가 가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많이 분열이 되면은 네네. 여기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나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런 아니, 시각이 그 더 말씀은 좋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당 체제인데 네. 그 국민들 중에 상당수를 대표하지 못해요. 그렇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여론하고 그 당의 당원들의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국고 보조금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체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대표될 수 있는 다당제가 이론적으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할지 모르는데 이게 참 경험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시행착오가 나오는데 단지 다당제가 됐든 아니면 통합이 됐든 이게 지금 유승민, 오세훈 두 대권 잠룡이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계엄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 네. 그리고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준석, 한동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화 정도는. 악마와도 대화는 하라 그랬는데 네, 유명한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악마시한다 하더라도 악마하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대화를, 서로 악마라고 속으로 생각해도 네.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네. 남북 정상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지지의 동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간의 전제가 다른 거죠. 뭐 같이 가자. 그렇지만 내가 리더. 아니 물론 거기서 각자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죠? 네. 각자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당제가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각자 리더 제가 속으로는 생각해서 지금 응천동전을 응천동전. 제가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건 딱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양당으로 가면은 어느 당은 과반을 넘을 거고 네. 지금 의회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뭐 논의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수기도 없어요. 그냥 그날로 밀어붙여요. 내가 딱지 한 장 더 많으니까 내가 과반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 아무도 과반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과반을 못하게 하면은 뭘 하고 싶으면 얘기를 듣고 거기를 받아들이고 감안을 해주고 네.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의회주의를 회복하자는 거지. 네, 그게 유럽식 다당제고 연대의 개념이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고라가 사라지고 콜로세움만 남았다고요 지금. 근데 하지만 이제 뭐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국민들도 투표를 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네. 내가 딱 네. 10초만. 네. 코스타리카 가니까요. 네. 거기는 연속 재선 금지 규정이 있어요. 네. 나 지금 4년을 했지. 그러면 4년을 쉬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무조건 쉬어야 돼. 휴작 같은 거 이모작도 아니고 그러니까 4년 당선되면 4년은 무조건 쉬어야 돼. 출마를 못 해. 그 이후에 나가. 그러면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좀 더 미드텀, 롱텀으로 제가 10초 더 드렸어요 바라볼 지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도입 더 시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국민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또 딜레마가 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아니 나 지금 저 개딸이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공천 줄 것 같아가지고 해봤자 나는 4년 동안 놀아야 돼. 그러면은 자기는 국익을 좀 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코스타리카가 그러니까 장단점을 중남미에서 봤을 때, 최고의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그 잠룡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정치 구단 우리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열 상황과 관련해서 이러다가 민주당이 깨지거나 망한다고 경고를 또 하셨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정봉주가 너무 많다며 너나 없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봉주가 많다는 지적 이거 뭐 어떤 의미입니까?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종천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끝에 어떻게 될 건가 다시 이제 지금 상당히 감정들도 이제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로 안 볼 것 같던데. 서로 뭐 윤리 제소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전당대회 역사상 제가 당에 온 이래로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가장 격화됐던 전당대회가 2015년 28 전당대회 때였는데 네네. 그때 문재인, 네. 박지원, 이인영 네. 3자 구도였거든요. 그때도 굉장했었어요. 굉장했었고 막판에 전당대회 며칠 앞두고 룰을 바꿔가지고 아주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네. 소위 이제 문재인 후보 쪽 거기가 이제 그때 당시 당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룰을 바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네. 제가 당시 박지원 캠프의 대변인이어서 네. 뭐 독한 성명도 내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네. 그래도 서로 윤리 제소한다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구단 당시 2015년에 11년 전에 28 전대를 겪었던 당사자도 네, 야 당사자도. 이렇게 가다가는 당 네. 깨진다. 그때도 이러진 않았다라는 취지고요.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8월 전당대회가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두주자였어요. 최고위원 중에 계속 1위를 지켜나가는 선두주자였는데 막판에 설화에 휘말리고 네네. 이러면서 네. 탈락해버렸어요. 네네네.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그 정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지금 격화되고 있거든요. 뭐 부적절한 발언들도 나오고 태도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냐. 이거 망한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당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역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여일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과열된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천권이 달려 있다고 해도. 정봉주 전 의원이 네. 24년 전대죠. 24년 8월. 네. 24년 전대에서 최고위원으로 나왔는데 네. 초반 중반까지 1위를 질주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5등 안에도 못 들고 6등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박원석 전 의원이 네. 방송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 했지. 뭐였어요? 그게 이제 단초가 돼가지고 맞아. 아니 최고위원회는 합의제다, 만장일치다. 나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때만 해도 이제 저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다시 대표로 출마를 한 거였거든. 맞아. 윤석열은 눈이 퍼렇게 살아있고. 근데 최고위에서 저런 분탕 종자가 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막 당원들이 네. 해명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해명을 하면서 해명한다고 나와가지고 사과는 안 하고 네. 우리 민상 안에 만연한 명파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빽떨어졌죠. 네. 그 최민희 의원도 네. 지금 최고위원 1등 하고 있는데 네. 저렇게 계속 뭐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면 이슈가 계속 있던데요. 그런 최근에 구설들을 계속 네네. 만들면 네. 그렇게 되지 않겠냐. 아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박지원 의원이 구단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랜만이네. 아니 이분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정말 사심이 가득 찬 노추야. 노역이야. 아니 대변인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서 캠프 대변인 아니 이게 반박을 연세가 치니까 그렇게 그래요. 되셔가지고 그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아니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대법원이 선거법 네. 5월 1일 날인가 그 기일 잡으니까 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상고 기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2심 무죄였거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매번 그런 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 풍양계는 맞는 거예요. 풍양계는 맞으시고. 네. 아니 뭐 아직까지도 이 더듬이가 센시티브하지만 그렇죠. 더듬이가 센시티브하지만 뉴트럴하진 않아. 그래. 근데 오랜만에 맞는 말 한 건 맞습니까? 우리 정 의원님, 우리 박지원 구단께서 오랜만에 바른 말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본인 생각에는 아니 근데 깨지길 바라시잖아 의원님은. 아니 뭐 깨지건 말건 난 그건 상관없고요. 아니 저 지금 박지원께서 구단이라니까 제가 난 구단 궁금한 유감이다. 거는 구단은 아니다. 저도 구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네. 왜냐면 늘 수사가 지금 현재 풍양계는 많아요. 어느 당이나 네. 풍양계는 많고 네. 풍양계와 단수는 구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당시 정봉주 후보 네. 요때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최민희 후보 요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네. 과연 그 최민희 후보의 지금 8월 17일 명운이 어떻게 네.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의 권리당원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여론 그리고 대의원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글쎄 최민희 의원이 수석 체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뭐 짠물에서는 그래도 뭐. 네, 어때요, 의원님? 네, 지금 나와 계신 네. 지금 8명 중에 5명을 뽑는 제가 걸로 지금 알고 드리고 있는데. 싶은 말씀은 네, 네. 오히려 이재명 네. 대표였을 때 네. 당 안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네. 훨씬 지금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지 네. 또는 그 최고위원으로서 후보로서 그 소위 정청래계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지원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네. 아무래도 늘 이분은 주로 이제 기득권 쪽에 계시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걔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니, 뭐 느낌상, 아무튼 예.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저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레코드로 남는 것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과거의 정봉주처럼 네. 과연 최민희가 쓰러질지 마지막에 한번.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느낌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5명 뽑는데 그 안에서 1등, 3등이 친청이고 네. 2, 4, 5등이 네. 친명 쪽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5등과 6등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의 안 났습니다. 친청 쪽에서 새로운 지령이 내려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지. 이성윤한테 더 표를 주는 거예요. 저 최민희가 수석되는 건 이제 굳은 짝이니까 그 거기를 고정으로 한 표 주고 나머지 한 표를 나눠주자 이 전략에서 네. 이성윤 일병 구하기로 전략이 수정됐다. 만약에 그렇게 전략이 수정됐다면은 네. 아마도 2표 중에 1표 전부 다 몰아주던 그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1위를 못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죠. 네. 이성윤 살리려고 거기다 지원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그 5, 6위를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지금 막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그 친청계에서 네. 김용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멘트가 안 나와요. 그건 아마 대통령의 영린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른팔 왼팔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청계에서는 팀 정청래에서는 이를테면 명청대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지금 뭐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김어준 씨가 얘기 표현대로 뭐 석청이다. 이렇게 김민석 대 정청래. 뭐 이런 표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주장한다고 그대로 그냥 뭐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수사권 분리할 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다들 언론에서도 쓰고 국민의힘에서도 썼을 때 우리가 그거를 타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검수완박이라는 말 그 굴레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프레임에서는 그 단어에서 그런 것처럼 명청대전인데 결과적으로는 호남 수도권에 달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은 야 정봉주 2, 3, 4 줄 서 있더라. 내가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게 싸우다간 다 망해. 이런 경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감은 매우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또 오랜 세월 전당대회 정말 여러 차례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어서 그 말 듣고 이제 찔리는 후보들이 있겠죠.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럼요. 그래서 아마 토론 연설회를 보고 나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투표 먼저 하고 합동 연설회를 보는 터이라 그게 당해 지역에는 투표에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쭉 태도들을 지켜볼 거 아니에요. 연설의 내용도. 거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어때요? 끝나고 나면 서로 그냥 웃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이씨
나를 뭐 이렇게 오래 또 그렇게 가죠. 좀 오래 돼요? 가죠. 오래 갈 것 가요? 같은데. 이번에는 저 오래 갈것 목금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진검 승부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뭐 석이든 뭐 청이든 뭐 왜 길 얘기는 거의 없네요. 아니, 왜냐하면 24년도에 네. 그 비명 행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기억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청 쪽은 네. 정청래 팀 정청래 쪽은 요번에 안 되면은 네. 횡사당할 수 예, 있다. 어차피 예. 라는 게 있을 거고 팀 김민석 쪽은 요번에 정청래가 되면 레임도 오고 우리 총선 망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둘 다 여유가 별로 없구나. 없는 상황 아니냐. 야, 진짜. 근데 이번에 보여져요. 정청래 후보가 네. 대표가 안 되면 네. 공천은 못 받을. 모르겠습니다. 못 받을 것 같아요. 본인 예. 공천. 그렇죠. 근데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네.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쌩쌩할 때에 네. 초대 국무총리를 시키고 나가면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정부가 1년 동안 일이 잘 됐고 이제 딴 롤을 좀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네. 까지. 까지 이렇게 뭐 후광 아닌 후광 뭐 이렇게 아유, 그죠? 그거 아니 이렇게 브레싱을 했고 네. 후광이 아니고 정광이야. 두 번째 메가 프로젝트인가요? 호남에 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이쪽이 돼야 이거 그 표 바친 호남 사람들 잘 보세요. 네네. 이 대통령이 이거 중점적으로 미는데 이게 장단 잘 맞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송영길이라는 네. 또 도움인가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도움이지 완전. 필승 메이커라고. 필승메이커라고. 필승메이커. 아니면 또 치어리더 근데 아까 나도 치어리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는 김민석 후보의 뭐 정치력의 문제인지 그렇지, 혹은 그렇지. 대통령 리더십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건지 그건 나중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한 번만 살짝 또 건드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7시간 회의를 통해 세제 개편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금융규제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부동산 때문에 휘청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좀 데미지가 있다.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이냐. 그러니까는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그 고가 그 1주택자에게도 결국은 그 세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네. 건데 그 사람들만 똑 띄워놓고선 이 사람들만 핀셋으로 뽑아내면 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1주택자인데 본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소유자가 안 살 뿐이지 세입자가 살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대책에 전세 월세로 들어가 있는 수도권의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고려가 있느냐. 조금 이제 없는 그런 느낌이 데다가 지금 점검회의하면서 이제 와서 공급 물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5만 호를 어디다가 짓겠다 그러는데 애초에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분당 그 신도시에 집이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아파트가. 네, 네. 근데 제가 혹시 잘못됐으면 교정해 주세요. 네, 네. 9만 호인데 재건축을 하면 18만 호 정도를 늘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분당 쪽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 5만 호, 135만 호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만들려면은 공급 대책부터 먼저 나왔어야 되고 지금 이걸 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정상화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주관하는 정상화냐에 더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제의 형평성, 뭐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합리적 형평성 있는 그러한 대안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똘똘한 한 채가 유행어처럼 돼 있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이런 대책을 계속하다 보면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 주목보다는 이제
덜 똘똘한 한 채한테 또 완전히 집중될 것이다. 집중된다. 이렇게 왔다 뭐 갔다 그런 하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세법은 너무나 복잡하게 고쳐져 가지고 네. 아까 양폭.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세법이라 그러면은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루폴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빠져나가는 사람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몇 억 더 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데미지는 또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데미지는 뭐. 지금 그 일반인들이 받는 거예요. 어때요, 세제 이제? 발표하고 난 직후에 네. 뭐 특단의 공급책 마련해라라고 그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김현미 장관이 떠올랐어요. 빵 굽듯이. 빵. 네. 아니, 그러니까 빵이면은 금방 되는데 그 실무자는 아마 그 얘기할 거야. 지금 갑자기 뭐 어떻게 이 정부 임기 내에 이거 어떻게 공급해요? 못해요. 공급이 안 되죠. 10년 걸려요. 예, 아예 안 못한다고. 되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물론 시간이죠. 이제 뭐 계속 공급이 된다는 기대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공급 못합니다. 이 정부 내에서는. 이건 앞뒤 다 막아놓고요. 그냥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를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세금 올리고 대출 잡고. 그러면 현금 부자 말고는 안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저 뭡니까 서울 경기죠. 네네. 이 지역은 또 세입자가 4개월 내에 나가야지 실거주해야지 되잖아요. 실거주가 엄청 이슈기. 거기다 장독공 다 없애고 네. 저 장거공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쨌든 평생 거기 살던 저 사람이 내가 뭐 집 올려고 내가 노력을 한 게 없는데 그동안의 인플레이션과 정부 정책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올랐어.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나가라 그래. 나가든가 돈을 더 내든가 뭐 갑자기 뭘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왜냐면 나 연금 받고 사니까 도저히 그 세금을 낼 도리가 없어. 근데 나가려면은 저 장독공이 이제 옛날만큼 못 하니까 이거 팔아봐야 살 사람도 없고 네. 팔아봐야 같은 급지 같은 수준의 주거로 못 옮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주의 이전의 자유를 저 침해당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보안사건. 검찰 개혁, 네. 세 번째가 ETF. 주식은 주식 얘기하셨네요. 주식 얘기. 그 정도 뭐, 세 개. 뭐 일단은 그럼 이제 마지막 또 민주당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심을 뭐 똑바로 직시하고 네.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약간 돌아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당내에서 이를테면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내일 모인대요. 네.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한다. 근데 지역구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도 다르죠. 그렇죠. 정말 강북 쪽에 여기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네. 또 그런 데다가 시장이나 또 이제 여론의 반응도 네. 뭐 세제 생각보다 안 센데 이런 쪽도 있고 또 어느 쪽은 또 예, 그렇고 예. 그런 쪽도 있고 예. 이거 갖고 되겠냐 좀 약하다 이런 쪽도 있어요 또 그래서 반응이 다 제각각이라 저는 당정 간에 협의하잖아요. 정책위 의장이랑 다 만나서 협의하는데 협의 끝에 나온 이야기인지 협의 끝에 나온 세제 개편안이라면 당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네라고 하는 건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방향은 일관성은 있어요. 네. 세제 개편안도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한다. 네. 그리고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높이고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은 일단 일관되게 얘기는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편안 내놓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부동산 안정이 될 것인가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조세 형평성 얘기를 해도 네. 그러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아니야 조세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결론은 공급 대책, 그다음에 비아파트 거주자, 그다음에 전월세 세입자 네. 이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 귀엔 들리지 안 않는단 들려요. 말이에요. 네, 정말. 또 대출 규제에 관련한 것들은 조금 풀면서 뭐 부동산 종부세는 이렇게 조정했다라고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건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이니까 네. 내일 서울시 의원들이 논의를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는지 좀 보고 네. 당에서도 이 부분은 법 개정할 때 조금 많이 수정이 들어가거나 네. 공급 대책과 함께 병행되거나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세제 개편안 가지고는 민심을 회복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네. 첨언을 하자면 네, 네.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해가지고 세금으로 그러니까.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신뢰가 거기서 그러니까 떨어져요.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그 신뢰. 화두더라고요. 말의 무게, 예. 저 권력자의 신뢰 문제. 뭐 그러면 공약이든 뭐 이런 메시지가 것들은, 그러면 예. 계속 힘을 가질 것인가? 존경한다 그랬더니 정말 존경한 줄 알더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단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가 저희가 또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지금 한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자가 수시로 그거 얘기하셔야 돼. 구독, 좋아요. 알죠. 근데 저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왜냐면 또 말씀이 또 너무 격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제가 지금 뭐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계속 가기에는 제가 너무 가벼운 느낌이어서 저도 재정치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소감 한마디씩 들으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김정 의원부터. 뭐 오랜만에 의원님 두 분과 또 저희가 완전체로 만나서 네, 완전체로. 다시 또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도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 또 격화돼 있기도 하고 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각자의 진영에 대해 쓴소리도 하시고 네, 합리적인 좋습니다. 목소리 다 네. 내시는 분들이라서 네. 좋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네. 또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소감 한마디. 네, 예. 진행을 참 부드럽게 잘 해주셔서 그 얘기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구독, 네. 좋아요보다 일단 그거부터 저는. 네, 감사하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연예인이다. 저 이런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보면요. 네. 뭐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고 네. 방송도 제가 안 봐요. 거의. 그렇죠. 예.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패널도 딱 양극화돼가지고 다 갈라져서 정치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갈라져서 네. 1대1로 하든 2대2로 하든 그냥 자기 진영 두둔하고 상대 진영 까고. 흥내고 그렇죠. 예. 거기에 전력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봅니다. 근데 두 분 나오시는 건 꼭 보는데 네. 거기에 저까지 끼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또 이게 좋은 얘기 또 정치 해보시다 보니까 다 깐다니까 다 까주시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일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라디오처럼. 값이면은 네. 우리 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지 네.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덮어씌우고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또 2시에 또 멤버십 전용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여의도 넘어 TV 다 깐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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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